항상 7위부터 4위까지는 이렇게 정신없이 가는군요. 가슴 통증 유발하는 로맨스 탑10 해외편 4위 영화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요? 사랑해. 사랑한다고. 술 먹고 하는 말 아니야. 그래, 술 먹어서 하는 말이야. 난 너 사랑한다. 응? 사랑해. 리빙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좀 술 취한 연기를 한 겁니까? 뭐? 표정은 그럴듯한데 지금 우리는 오디오밖에 안 나가거든. 그죠? 뭐 생각하세요? 좋아요. 네. 이 영화 얘기할 땐 내내 술 취한 모드로 해봐. 그게 근데 저렇게 그냥 술 취한 정도가 아니지 뭐 여기에서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1995년 네. 작품입니다. 마이크 피기스가 영화고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 벤 샌더슨 역을 했고 엘리자베스 슈가 세라 역을 했습니다. with E, 예, S-E-R-A 세라. 예, with H가 아니라 with E의 세라입니다. 줄리안 샌즈라는 배우가 유리라고 그 세라를 데리고 있는 포주였죠. 그렇죠. 예. 라트비아계 예. 포주. 네, 우리 옛날에 킬링필드 할 때 그 같이 그 기자로 나왔었잖아. 영국 기자. 그 멋있는 기자. 예, 영국 마지막에 멋진 사진 찍고 죽는 기자 말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닌가요? 그건 살바도르고 좀 이제. 착각했네요 제가. 우리 뭐 했다고요? 어디 존 나왔어 또? 세비지고. 어디 킬링필드에 킬링필드. 그 대사관에서 막 여권 만들어주고 맞아. 막 그랬던. 맞네요. 예. 헷갈렸습니다. 전망 좋은 방 예, 정말. 남자 정말. 주인공. 네, 정말 좋은 방. 정말 좋은 방. 예, 1996년에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 니콜라스 케이지 받았어요. 이 영화는 아트지. 그런가요? 그냥 아트. 좋아하시네요. 통증은 없고. 통증은 있지. 이 영화. 너 어떠할 뭐가 좋을지 한번 보자. 얼마나 통증이 있는지 나중에. 아무튼 예, 리빙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가 우리 가슴 통증 로맨스 4위입니다. 벤과 세라의 얘기. 이 영화가 좀 더 좀 그랬던 거는 이 작가가 이거 원래 소설인데 이 영화 나오기 전에 그 영화 막 찍기 바로 전에 자살했어요. 존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좀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좀 영화가 더 좀 우울하게 보이고 좀 그래요. 아무튼 이 영화는 니콜라스 케이지란 배우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인기를 가져다준 출세작이죠, 출세작. 그 전에도 사실 많이 니콜라스 찍었지만. 케이지가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영화계 대부래는 코폴라, 그 이탈리안 코폴라의 조카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얼마나 이 눈치를 받겠어. 근데 니콜라스 케이지는 그거 싫어가지고 이름도 코폴라라는 이름을 버리고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니콜라스 킴 코폴라. 김씨야. 킴 코폴라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버렸어. 버리고 케이지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그렇게 해서 왜 그 뭐 버디 뭐 이런 영화 있죠. 재밌는 게 요거 찍기 몇 년 전에 허니문 인 베가스라는 영화를 찍었어.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막 엘비스 복장 나와서 노래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뭐 광란의 사랑 뭐 이런 영화들이 몇 개 있었으나 그냥 뭐 존재감이 없었어요. 약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에 했던 문스트로크. 예, 문스트로크. 대초한 영화죠. 예. 그런데 이 영화, 그러니까 니콜라스 케이지는 리빙 라스베가스 전과 이후로 나뉘죠. 이 뒤에는 완전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그렇죠. 막 액션 같은 영화도 많이 나오고. 고스트라이더, 뭐. 그렇죠. 코네어, 그렇죠? 페이스 오프. 코네어, 더 락, 페이스 오프, 더 락. 더 락 이거가 90년대 아주 히트했던 또 3대 이 액션. 이거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을 찍고 나서 그 세 개가 다 빠바방 또 홈런들을 쳐가지고 연기도 뭐 잘하고 뭐 예? 하여튼 엄청 뭐 유명해지고 지금도 뭐 존재감 있는 배우가 됐고 그렇죠. 게다가 또 우리 한국에선 또 각별한 게 그렇죠. 케이지가 한국 여성과 결혼했죠. 그래서 캐서방이죠, 캐서방이 됐죠. 캐서방. 그 아유, 이 캐서방은 다 좋은데 술을 너무 많이 해. 술 너무 많이 마셔. 네. 이 영화 보면은 정말 애주가야. 그 그렇죠. 연기상을 받을 만한 그런 기가 막히죠. 알코올 중독자 거의 이제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알코올 중독자 연기를 하죠. 개서방 됐죠, 개서방.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먹고 개서방. 개서방이야.
그런 니콜라스 케이지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예. 이게 레옹 나온 그 다음 해 나왔어요. 그렇죠? 그 90년대 우리 뭐 옛날에 이런 영화들을 보러 극장에 가곤 했었던 기억이 나나요? 이거는 나 보고서 그때 당시에 봤을 때랑 또 지금 보니까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애련하고 가슴 아프고 막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말이 되나? 막 이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저 모습이 혹시 나한테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 오히려 그때보다. 난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면서 좀 싱숭생숭했어. 가슴 통증 그 이전에 좀 싱숭생숭해지는 그런 영화. 내가 뭐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거나 뭐 이런 어디 중독돼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좀 그러네요. 망가져가고 있어서 그런 거. 망가지나 내가?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때 내가 좀 순수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예 그런 아주 벼랑 끝에 서 있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내가 라스베가스를 갔다 와서 좀 더 그러나? 내가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거든. 그 영향이 있다니까. 실물을 보게 되면 느껴지는 감성이 좀 더 도드라지는 게 있지. 아니 그런 건 아니. 네. 아무튼 이거는 근데 우리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고 뭐 다들 봤던 영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 뒤로는 사실 니콜라스 케이지 그러면은 이 영화보다는 그 뒤에 나왔던 아까 네. 3연작 그 액션 시리즈들이 더 뭐 좀 얘기가 되고 근데 그 다음에 그것도 괜찮은데 뭐 패밀리맨 뭐 패밀리맨 뭐 하여튼 수많은 영화에 출연해서 흥행 배우가 돼 버렸어요. 네. 사실. 저 엔젤 시티 오브 엔젤. 야, 시티 오브 엔젤 그거 이제 베를린 천사의 시를 헐리우드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국보 내셔널 트레저 네, 네. 그 영화 그 최근도 아니에요. 그거 그 최근 아닌가요? 10년 넘은 영화예요. 아, 그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형 업데이트 좀 줄 알았는데. 아 그런가요? 그럼 최근엔 뭐가 있나요? 저는 고스트라이더. 고스트라이더. 고스트라이더는 좀 심하더라. 좀. 근데 이때 이미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이가 요때 30살 우리 나이로 31 뭐 이럴 때 찍은 거거든. 근데 되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나? 항상 그랬죠. 머리 때문에 그런가? 약간 말상이라 또 그런가? 말상. 니콜라스 케이지는 항상 이 머리가 이 어떻게 벗겨진과 안 벗겨진 그 중간에서 막 어떻게든 반대 머리로 한 30년? 어떻게든 부여잡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겠죠. 돈은 많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 사람 머리 뭐 이런 걸 안 봤는데 요즘 우리 머리가 막 빠지니까 그거에 신경이 좀 쓰이네요. 줄거리 좀 말씀드릴까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주거리를 좀. 그냥 그 헐리우드에서 잘 나가던 스크립터죠. 작가예요, 작가. 네, 잠깐. 예, 시나리오 작가. 네, 라이터죠, 라이터. 네. 라이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내가 떠나고 애도 뺏기고 본인은 술 주정뱅이가 돼서 완전히 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뭐 차에서도 계속 운전하면서도 술 마시고 하는 일도 안 되죠. 이러니까 술 먹으니까 이러면서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고. 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알지. 네. 제가 알코올 중독이고 네, 오니까 그렇죠. 벌써 다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돈 구워달라고 구워달라고. 그러고 또 주사 부리고 하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매장됐어요. 네. 이미 매장당하면서 시작을 하죠. 마지막 모든 돈을 다 그냥 들고 예, 다 정리하고 돈 딱 들고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컷 술이나 먹다 죽자. 그렇죠. 진짜로. 진짜로 술 먹다 죽으려고. 진짜로. 그래서 결국에 술 먹다 죽어요. 그게 스토리인데 그렇죠. 그 사이에 어떤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그 여자는 매춘부고 매춘부. 예. 아까 그 라트비아계 그 포주한테 잡혀서 유리한선 좀 밑에서. 네, 되게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고 있던 여잔데 이 남자한테 그냥 끌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죠. 예, 곧 죽을 건데, 곧 죽을 거고 뭐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잘생긴 미남도 아닌데 그냥 이 사람한테 끌려서 괜히 끌려. 예, 이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는 그런 그렇죠. 영화입니다. 그러네요. 뭐 다른 스토리가 없네요. 네, 다예요. 근데 이제 무대는 라스베가스고. 그러니까 LA에서 처음에 얘가 다 정리하고 다 불태우고 집에 있는 물건들 다 버리고 모든 걸 현금화해서 차를 몰고서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네. 차를 몰고 가죠. 술 먹으면서. 예. 근데 이 사람 결국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치. 이제 떠나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근데 왜 제목이 리빙 라스베가스일까요?
죽는 걸 그렇죠. 떠난다고 표현하는 건가? 라스베가스를 떠나는 거잖아. 결국 라스베가스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이 아름다운 추억들이 라스베가스에 남겨놓은 거잖아요. 아름답나? 뭐 어찌됐건 뭐 별로 아름답다는 생각은 안 아름답지 드는데. 아 그래요? 어. 뭐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사랑이니까. 나는 정의하면 절망 속에 핀 꽃. 그냥 한마디로. 그 절망 절꽃. 속에 핀 꽃인데 문학적인데? 그러니까 개선 사항이 없어 그냥. 이거는 이 영화는 뭐 뭔가 좀 뭐 이렇게 좀 나아지겠지라는 방향이 없어. 어차피 끝까지 갈 거고. 그렇죠. 희망 이 두 사람이 함께 하지만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잖아요. 희망 그렇죠. 없어. 아니 왜냐면 둘이 일단 약속한 게 희망적이지가 않잖아요. 이 사랑이 아니구나. 이 동거 같이 산다는 걸 시작할 때 사실은 약속을 하는 게 그때 이제 그 다짐을 받을 때 그쵸. 니콜라스 케이지 표정 있잖아. 그쵸. 눈을 정말 크게 얘가 크게 불알인 적이 별로 없거든. 눈을 정말 동그랗게 크게 이 불알이면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여기서 술 취한 연기들 네.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그렇죠. 다양한 술 취한 연기를 보여주는데 나는 그 방금 얘기한 그 대사 네. 절대 나한테 술 먹지 먹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마. 그 그게 연기가 조건이야. 네. 압권이었어. 거기서 또 엘리자베스 씨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사실 많은 연인들이 왜 얘기할 때 사랑은 뭐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영화화한 거야. 많은 연인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오판하고 너 나한테 다시는 담배 끊으라는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얘기해서 혼났다죠. 그렇죠. 내가 그랬어. 너 다시는 나한테 야구 보는 내가 이 영화 봤을 때 내 여자친구한테 너무나 이거를 내가 흉내냈군요. 흉내냈지. 그래서 결국 잘 안 됐죠. 있는 그대로를 못하는 바람에. 왜냐면 누구나 다 바뀌길 바라잖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세라가 동거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물을 준비해줘. 그렇죠. 근데 선물이 술병이야. 술병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술 이렇게 담아서. 휴대용 예. 그 양철 예. 철 술병 있죠. 그러니까 딱 그걸 받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울어. 예, 내가 이제 정말 내 짝을 만났구나 이 정말.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거가 참 좀 좋은 게 아니고 참 가슴이 아프죠. 저 남자가 그러니까 세라도 처음에는 이 남자 있는 그대로 사랑하죠. 그렇게 해서 뭐 주사 부리고 이런 것도 얘가 다 받아주고. 내가 전에 그 얘기했잖아. 오버히트한 거 지하철에서 청소한 여자 이런 얘기했지. 그런 여자가 돼서 다 해줘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 남자 거의 이제 맛이 갔을 때 딱 한마디 하잖아. 병원에 가자. 이 남자를 놓칠 수 없는 그 세라의 그 마음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좀 가자. 얘는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바라는 게 생기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서로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벼랑 끝에 몰린 밑바닥 인생들 아니야. 근데 그러려다가 나중에 정말 사랑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서로한테 바라는 게 생기고. 그렇죠. 그런 라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영화 되게 잘 만든 영화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고 가슴 아픈 사랑이긴 한데 저는 공감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너무 극단적인 캐릭터들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처음 옛날에 봤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 엘리자베 슈가 그 세라가 이 남자한테 왜 사랑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설득이 잘 안 돼요. 그 완전 주정뱅이고 이제 곧 진짜 죽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뭐 대단한 뭐 멘트를 날려서 이 여자를 감동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처음에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 예. 모텔 방에서 하룻밤 보냈을 뿐인데. 그렇죠. 예. 돈 준다 그래서 결국엔 따라가서 거기서 좀 그러다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도 나중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이 남자랑 이렇게 막 네 얘기 좀 더 듣고 싶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그걸로는 개연성이 부족하다. 예, 개연성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 느낌에는. 두 번째는 사랑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한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온 거야. 아까 네. 병원에 가자고 했던 얘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고 네. 니콜라스 케이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숨잖아 어디론가 나중에.
흔들릴까봐. 그냥 자기. 죽어야 되는데 못 죽게 될까 봐. 흔들릴까봐. 그 약속이 깨질까봐.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너무 이게 좀 영화가 남성 중심의 판타지 같다는 생각이 좀 남성 들어요. 중심? 예. 솔직히 남자들은 누구나 아니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나쁜 습관들이 조금씩 있어요. 뭔지는 제가 뭐 이렇게 딱 꼬집어서 못하겠지만 그런 성향이 대체적으로 남자들한테 좀 많은데 그냥 이거를 좀 받아주는 어떤 여자에 그치. 대한 판타지가 좀 있는 거죠. 뭐 판타지까지는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네. 남자 받아주는. 나한테 낚시하지 말란 얘기 하지 마. 바둑 두지 말란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 하고 싶죠. 사실 자기. 최 과장은 무용부 하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게 이거를 뭐 어떤 여자든 나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면 안 돼? 나 원래 이런데? 나는 이게 좀 판타지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세라 쪽의 입장에서 선택을 하자면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라가 내 상황, 내 처지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바닥이라는 그 상황인데 내가 누군가를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이 생긴 거예요. 나보다 더 깝깝한 애가 만난 왜냐면 거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술 먹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거야? 생긴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내가 옆에서 보호해 줘야 되겠는데 그건 근데 사랑은 아니잖아. 그게 그치. 사랑으로 커갈 그렇지.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으로 발전하는 그 거지. 연민이나 동정이 처음에 그냥 동정심이었던 것 같아. 동정이. 그러니까 진욱이 말대로 나보다 더 불쌍한 애가 있네. 이게 봐라. 막 이런 느낌이지. 처음에 그 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이 서로 그러니까 물론 영화적인 거지만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서로 그 얘기를 하잖아. 서로 그 남자를 찾아다니지. 네, 서로 찾아다녔다고 하죠. 서로 상대방을 찾아다니잖아. 네. 라스베가스에서. 네. 그 라스베가스 그 메인 도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넓지가 않아. 그냥 거기 그래요? 환한 데는 그냥 이렇게 메인- 돌아다니면은 무슨 스트릿이더라? 그냥 메인 라스베가스 스트릿이 있어. 블루바드라고 하죠. 그렇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찾아다니는데 결국 만나고 약간 그런 필연적이고 거기서 그런 누구를 만나기에는 숙명적인 좀 넓은데 그냥 돌아다니다 만나기 좀 그렇긴 넓어요. 한데 아무튼 만나가지고 둘이가 근데 또 니콜라스 케이지가 저녁 먹자고 했더니 또 세라가 또 싫다고 그러고 가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세라한테 일신상의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자기 포주이자 자기의 남자이자 이랬던 줄리안 센스가 그 뭔가 LA에서 벌였던 뭔가 그쵸. 이런 어떤 사연의 그쵸.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갱들이 그쵸. 베가스로 오고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한테 결국 당하죠. 뭐 이렇게 장면은 안 나오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줄리안 센스는 그래도 세라를 비키라고 하죠. 가라고 하죠. 살리기 위해서. 뭐 약간 그런 포주와 매춘부 간의 그런 이상한 관계도 묘사가 되죠. 그 약간 그 앵벌이 시키는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서로 약간 무슨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거? 스톡홀름 신드롬인가? 그거는 이제 그거는 범인과 그건데. 그러니까 이 포주가 사실 붙들고 있는 거잖아. 뭐 인질이라고 쳤을 때요. 인질처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폭행도 막 당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흉터가 사람과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도 있는 거지. 그렇죠. 한번 도망치죠. LA도 도망쳤는데 이 남자가 찾아온 거고 뭐 하여튼 그런 세라의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또 어떻게 연결하면 그거예요. 포주면 누군가를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라는 관리를 받던 사람이잖아요. 이 관리를 받던 사람이 관리인이 없어지고 나서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이 된 거야? 그렇죠. 니콜라스 케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세라는 좀 이렇게 굉장히 망가진 어떤 여자지만 굉장히 외로워하잖아. 나중에 니콜라스 케이지를 거의 뭐 자기 이렇게 기둥서방 비슷하게 자꾸 끌어안고서 계속 자기 외로움을 여기서 굉장히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포주가 없어져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자유. 여기 막 쇼핑해서 뭐 오고 막 그러잖아. 그런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하지만 외로운 거지. 이 외로움의 어떤 빗나간 어떤 망가진 화살 같은 느낌? 난 좀 세라를 보면은 좀 그래요. 그리고 나 이 90년대 봤을 때 엘리베이터 슈가 참 예뻤어요. 예뻤어. 예쁘죠. 난- 예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별로요? 참 모르겠어. 근데- 그때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 예. 요즘은 그렇지. 요즘은 지금 보니까. 몇년 전인데 이게. 아니 이 영- 예쁜 모습.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요? 지금 엘리자베스 그 말고. 아니 형 저기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좀 긴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그래? 예, 손, 팔 그쵸, 이렇게 좀 막 긴, 다리 맞아요. 긴 스타일 좋아하는데 맞아요. 엘리자베스 슈가 좀 짧죠.
뭐 그렇. 아니요, 약간- 짧아요. 짧고 뭉툭한 스타일이에요. 아니 얘가 그냥 얼굴만 좀 이렇게 갸름할 뿐이지 그런가? 몸매는 아이고 약간 살집이 있는 예. 스타일이지. 아니야 예쁜데 이 영화 봤을 때 나 되게 그 엘리베이터가 너무 당시에는 예뻐서 되게 육감적인 공감을 스타일이었어요.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니콜라스 케이지 엘리베이터 사실 이 사람들 전성기 때 찍은 건데도 불구하고 좀 그때와의 느낌도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보는 눈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사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 형이 많은 경험을 하셔서 그래요. 그래? 아니 근데 아니 이 영화에서 엘리베이터 되게 예쁘고 예쁘죠. 특히 그 풀장신 아주 아유, 뭐 그거는 그냥 뭐- 도넬리의 노래 아유, 부르면서 그건 뭐 역대급. 한참 저희 리비도 강하던 시절에 봐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 힘들었던 것 같아. 그 장면 보면 몸에다 럼주를 이렇게 뿌리면서 럼이었나? 럼이었어요. 위스키 아니었어? 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니콜라스 케이지가 내려봐. 그러나서 또 이게 또 주사를 그리고 그 부리죠. 장면 그 모텔 주인이 뭐라고 하잖아요. 싸늘한 싸늘하게 웃으면서 좀- 변상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당장 집 사서 나가, 체크아웃해. 나. 너희 같이 됐고. 얼빠진 애들 됐고. 너무 많다. 막. 그렇죠. 거기서 스크루업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니네처럼 망가진 애들 여기 많이 와. 그러면서 되게 비하하는 그 모텔 주인은 그 그러고 나서 눈빛에 아주 멸시감이 그렇죠. 멸시 가득하잖아요. 예. 저 약간 이런 쓰레기들 뭐 이렇게. 이 라스베가스를 떠나며가 또 어떤 영화의 때깔을 보태주는 게 음악이죠. 예, 그 참 이 OST 많이 팔렸을 거야. 나도 그 CD를 갖고 많이 들었는데. 김비디 형이 그 음악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보면서 보던 장면 하나 하나가 다 떠오르더래요. 그래. 그 음악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야. 그렇죠. 그 나도 그 CD 많이 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약간 그 모션 픽처 사운드트랙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들이 좀 들어가 있어. 뭐 I'm Sarah 뭐 이런 게 있어요. 맞아. 맞아요, 대사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감독 이 마이크 피기스가 이 사람이 음악도 해. 그래서 음악을 자기가 했어요. 이 영화에서도요? 네. 어, 그 재즈 이런 쪽의 음악들을 많이 재주가 많은 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그 뒤에 이렇게 지켜봤죠. 마이크 피기스의 영화들이 또. 근데 라스베가스 떠나며를 이렇게 능가하는 영화는 좀 안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영화는 처음 시작부터 스팅의 목소리로 시작하죠. 스팅의 Angel Eyes라는 노래가 쭉 나오면서 네네네. Have you ever?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 시작하는구나. 넌 뭐 부르고 있었냐? 네네네. 니니니. Angel. 그러니까 그렇죠. 노래가 몇 개 있어요. 나는 왜 갑자기 슬퍼지지. 술 취했지. 엄마. 네, 고추 잡는 자리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LA를 떠나며 네. 니콜라스 케이지 그러면서 My heart is crying, lonely teardrops. 그 마이클 맥도날드. 네. 그거는 OST 없었던 것 같아. CD에. 너 이번에 영화 그거 보고 없었어. 그거 없었지. 그 노래 좋은데. 마이클 맥도날드가 거부했나?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그 풀 장신에서 아, 이글스의 돈 헨리가 부르는 네. Come Rain or Come Shine라는 아주 명곡이 흘러나옵니다. 그 명곡이니까 이 노래죠. I'm gonna love you like no one's loved you. Come rain or come shine. Like nobody's love me. 그 내가 얼마 전에 그 비비킥이랑 에릭 클랩튼이 한 거 보내줬지. 네. 거기도 있고 하여튼 이건 라이브 버전이야. 그거를 또 넣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 재즈 음악들이 쭉 가죠. 예. 이때에 어떤 영화들이 있냐면 그 중경삼님이나 타락천사나 이런 부류의 그 완전히 그 뮤직비디오 같은 영화들이 이제 그때 나왔고 90년대. 딱 이때야. 그리고 리빙 라스베가스가 또 서양 쪽에 완전히 그 뮤직비디오 같은 그 아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상을 꿈꾸는 나로서는 되게 그게 굉장히 취했던 거지. 그래서 이 음악과 이 분위기가 이렇게 잘 붙는. 잘 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분위기가 칙칙하기 뭐 이를 데 없이 칙칙해야 하는 영화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기제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부터 분리돼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세상에 발맞춰 가려고 정말 막 아등바등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길을 확 잃어버려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부러진 이빨처럼. 그래서 완전히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소외돼 버리는 거야. 완전히 고립돼 버리고.
근데 그 고립되어 있는 두 존재가 서로에 대한 발견을 하는 건데 별다른 이유도 없어. 아까 최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엘리비슈가 빠졌던 거는 친절한 남자기 때문이야. 자기한테 친절한 남자가 없거든.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는 내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고운 시선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그런 외모의 여자가 어디 조용한 시골 마을 가면 남자들이 줄 설 텐데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어떤 아저씨가 당신 정도의 외모면 택시 기사가 예, 그 무슨 일인지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외로웠을까? 딱 하나야. 그 아주 중요한 지적 같은데 스스로가 선택해서 고립되는 거기도 해. 자기가 이미 선택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뭐 어떤 의지나 이런 게 별로 없어. LGBT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일 말고 할 게 없어. 그게 20대의 중반에 나한테 갖다 준 거는 뭐였냐면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순간을 맞게 될 것인가라는 어떤 깝깝한 내가 이제 시작하는데 살고 살아봐야 그래 이 순간이지 않을까. 내가 정말로 모든 거를 놔버려야 되는 순간들은 아무도 주변에 없고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결국은 이렇게 막 갖은 약점들이 꽉 차 있는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돌파구가 없는 20대의 어떤 그 뭐랄까 염세적인 생각을 이 영화가 그냥 한 부류로 이렇게 머릿속을 딱 가두었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끝도 없이 이 음악을 듣고 다녔어. 뭔지 모르게 그냥. 어떤 음악이 좋았어요 그때? 그냥 쭉 듣는 거니까 세라하고 벤하고 처음 만났을 때 암세라 했던 그 장면 그대로 그게 기억나고. 그 제목이 뭐 밴앤스랑 테마 음악이지. 그게 이제 마이클 피기스가 만든 곡이죠. 전 마이 원 앤 온리 원. 스팅. 예. My One and Only Love. 온리 러브예요? 온리 원이 아니라 온리 러브인가요? My one and only love이네. 러브야. 러브이네. 네, 그쵸. 그 노래도 좋죠. 네. 엔젤 라이스는 좀 우울하고. 근데 나는 역시 돈 헨리, Come Rain or Come Shine이 난 좋았어. 그 Come Rain or Come Shine이 굉장히 버전이 많은데 난 돈 헨리가 워낙 내가 좋아하는 보컬이라 이글스, 그 호텔 캘리포니아 불렀던 네. 돈 헨리죠. 이 아저씨는 늙어 지금 60이 훌쩍 넘었는데도 전에 라이브 하는 거 봤는데 목소리 똑같아. 내가 빌리 조엘, 돈 헨리를 좋아하는데 빌리 조엘은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 같은 거를 라이브에서 하면 그게 원래 C키거든. 근데 B 플랫이나 A로 내려서 해. 지금 피아노맨도 저번에 봤더니 B 플랫으로 하더라고. 그것도 C키인데. 내려서. 쭉 내려가지고 하는데 돈 헨리는 지금도 아주 하여튼 대단한 가수 돈 헨리가 부르는 나는 그 노래가 좋았던 것 같아. My One and Only Love도 좋다. 네. 또 하나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엘리자베스 슈의 계속 중간중간 나오는 인터뷰 장면들이 있죠. 페이크 다큐처럼. 네. 그거는 뭐지? 그게 모지를 하게 만들지 항상. 왜 이게 들어가지? 이러면서 누구한테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인가 그냥 자기의 사랑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의 그렇죠. 인터뷰가 들어가죠. 그게 엘리베이션은 이제 라스베가스를 떠난 것 같아. 그래서 떠나서 누군가한테 자기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거 같기는 하죠. 근데 그거가 사실 영화적으로 어떤 스토리의 어떤 전개나 그 심리 같은 거를 그 인터뷰로 많이 해결을 해. 보니까. 영화적인 장치로는 그렇지. 니콜라스 케이지는 없고 오직 엘리자베스 슈만 하죠. 예. 근데 그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되게 예뻐.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슈가 그 어떤 장면보다 여기 나오는 어떤 장면보다 인터뷰하는 장면이 예쁘거든. 아니면 그 아까 최 과장님이 그 개연성을 잘 못 찾겠다. 라는 관객들을 위한 친절한 설명이지 않을까. 일단 근데 납득이 안 된 그 설명을 사람들한테는 들어도 잘 납득이 안 돼. 그게 너무 이렇게 억지스러운 거지. 얘가 사랑을 하게 빠지게 된다라는 그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아까 절막 속에 그 핑크꽃이잖아. 처음에 했던 얘기야. 이런 사랑은 거부되어지지 않아. 밀어낸다고 밀어내지지 않아. 그게 돼지냐? 안 되진다. 그때 그 대사네요. 되지냐 이게? 안 되진다. 돼지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한 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술 취한 사람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거의 매일 보는 사람도 있을 걸. 아 있어요 저. 주변에 꼭 있고 알죠. 사실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진짜 심각해요. 술이 없으면 살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근데 아니 그 술을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먹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시작한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건데 우리는 약간 그거를 좀 사회적으로 그냥 뭐 술 먹었으니까 뭐 이러면서 좀 봐주는데 되게 반대한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반대예요. 네. 그거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화 도입부에 처음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하는 연기가 있어. 그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영화 제작자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서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래서 막 어깨 주물러면서. 예. 근데 얘가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을까. 멀쩡했던 놈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그거를 다 읽어볼 수 있죠. 그러다가 그 엄청난 연기 있잖아. 은행 가가지고 그렇죠. 하는 연기 있지. 그 여자한테 약간 자기 이상한 환상 같은 거 보면서 그 은행 직원한테 예. 수표 바꿔달라고. 수표 이제 하는데 그 연기 보면은 얘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거가 완전히 확 와닿죠. 근데 주변에 우리가 이런 이 주사를 부리는 이런 수많은 우리 주변에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영화 한번 보고서 좀 근데 그런 애들이 이거 보고서 고칠 거면 다 봤을 거예요, 94년도에. 이 영화를 좀 보고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장면은 그건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기를 거꾸로 들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 미친 거 같지. 근데 그 같이 일하는 동료가 와서 너 저기 사장이 찾아. 근데 걔 앞에서 또 술 취하게 피틀피틀 하니까 목깃을 딱 만져주면서 네. 툭툭 두들겨주죠. 이미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왜냐- 그 전에는 짜증도 냈을 거야. 비서인데. 근데 이게 여자인데. 마지막이야. 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 마지막. 자기는 알고 있어. 아니 그 애정이 보내고. 있겠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제가 저렇게 망가졌을 동안에 그걸 다 겪어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으로 얘기하면 술 취하는 거 외에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 되게 스마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이 딱 첫 마디로 너 정리해고 할 거야. 너 보내야 된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다른 말 안 해. 미안해요 하고 확 울거든. 이게 막 와닿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자르지 말라고 미안해요가 아닌 거죠. 예, 진짜 미안한 거지. 내가 정말로 이래서 미안해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 있는 어떤 이 어쩔 수 없는 힘, 술도 힘이지. 거부할 수 없는 힘이야. 그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계속 반대로 갈 수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거꾸로 가지 못하니 이걸로 끝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못 살았던 사람도 아니야. 잘 살았던 거 다 정리하고 난 술 가서 술 먹고 죽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 무슨 작가가 옛날에 이런 삶을 마감했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거야. 예술가들의 어떤 마지막들을 얘기하는 듯한 그것을 마지막에 지켜준 어떤 그때 만난 평생의 뭐 연인이었던 어떤 둘 사이의 이야기들. 근데 그게 배경이 라스베가스거든. 근데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하는 넋두리 중에 내가 술을 마셔서 아내가 떠난 건지 아내가 떠나서 술을 마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런 대사 있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알중인지를 보여주죠. 그 자기 아내와 아이 이런 것 그 사진 막 태우면서 맞아요. 정말 초계와 같이 버리고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다시 뭐 그 AA라고 그러죠. 그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그런 것도 과정도 겪었겠고 다시 뭐 하고 얼마나 했겠어.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그렇겠죠. 중독자의 가족과 그 주변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 자기가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로 가는 겁니다. 왜 짐승들이 늙거나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론가 가서 혼자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는 강아지 코끼리가 그렇죠. 코끼리 무덤으로 가서 코끼리도 네. 있고. 라스베가스가 약간 그러기 좋은 도시인가요? 글쎄요, 굉장히 화려하고 약간 붕 떠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죽기 좋은 데인가? 그냥 나 하나 그냥 술 먹다 죽어도 누가 신경 안 쓰는 그런 도시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불야성이고 24시간 돌아가는 데고. 근데 내가 라스베가스 그 호텔에 있는데 뭐 이거는 좀 그 루머인데 네. 그 호텔들에서는 뭔가 그 향기가 있어요. 호텔마다 약간 무슨 향기가 나. 호텔 객실에서도 나고. 뭐 방향제 냄새겠죠. 방향제 냄새 같은 건데 로비에서도 나고. 근데 우리 호텔만 그런가? 딴 호텔 가도 약간 그런 비슷한 향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기는 라스베가스는 그 방향제 그 향기에 깊게 잠을 못 자게 하는 뭔가가 타놓는데 이런 루머가 있더라고. 근데 실제로 내가 라스베가스에서 무서운 상상하고 있었어. 형이 지금 그 얘기 냄새 얘기해가지고. 그래? 향수? 아니 호텔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뭐
뭐 무슨 그런 향을 쓴다 이런 식으로 나는 상상하고 있었어. 이 있겠네요. 예.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도박하라고? 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렇죠. 밤새도록 돈 많이 써라 이건데 카드에. 실제로 내가 베가스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깊게 잠을 못 잔 것 같아. 진짜. 그래요? 하루도. 진짜로 그랬어. 내가 원래 이렇게 자면 깊게 자거든. 근데 4시간 이상을 못 자더라고. 깨더라고 계속. 그래서 막 1층에 그 카지노 내려가서 이렇게 블랙잭도 하고 그랬는데 약간 좀 붕 떠 있고 뭐 사람들이 다 즐겁고 여기서 우리 그 강원랜드 가면 좀 이렇게 좀 우울한데 네. 라스베가스는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네. 재밌고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고 걸어 다녀도 쇼 같은 거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그냥 휩쓸려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던 게 여기서 벤의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은 나오는 음악들과 함께 우리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화가 된 것 같네요. 아이고 뭐 수중 키스 뭐 이런 거 아주 유명하죠 뭐. 물속에서 내가 그런 장면 싫어하잖아. 전에 그랑브루에서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둘이 막 숨 참고 물에서 술 마시고 막 이런 거. 여기서 물속에서 맥주 마시는 네. 씬이죠. 그게 포스터였나? 포스터에 그런 포스터의 그 파란물. 그 엘리자베스 슈의 그 까만 수영복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냥 원피스 수영복인데 야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러게요. 원피스였는데 야했어. 좀 야해. 그 야해요. 다음 씬 거기서 그좀 감정이. 어우 야해요. 퇴폐적 낭만주의 응? 그거 같아. 완전히 마이너스 기운으로 꽉 차 있는 그 암울함에 있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형상화해서 보여준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볼 때는 보는데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두 번 또 봐야지라고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우울한가? 뭐랄까 20대에 느꼈던 지금은 또 그게 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무뎌졌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세상에 대한 무게감, 삶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온몸으로 다 쏟아져 내리는 듯한 그런 것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나도 이거를 지금 다시 보니까 그때 진짜 20대 때 봤을 때 느꼈던 감수성.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 그만큼 무뎌지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방어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쌓아두고 있지. 그때는 정말 나도 정말 차라리 그냥 물론 이게 뭐 좋은 영화고 연기도 훌륭하고 정말 이 명작 반열에 오른 영화죠. 근데 그때만큼의 임팩트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약간 드는 것 같기도 한데. 다시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화는 뭔가 주는 게 있어요. 뭔가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참 막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있죠. 막 살아서 저렇게 상처들을 주고 나는 사실 그 앞에 생략돼 있는 부분 있죠. 나는 그거가 이번에 많이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 가족 얼마나 괴롭혔을 거야. 알코올 중독이 되면서.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그 다음 상황이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이 생략돼 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딱 남겨지잖아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 원하지 않거든. 가끔 그 TV 다큐 이런 거 보면 알코올 중독자 내용들이 이제 종종 나올 때 옆에서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내에 대해서 또 같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TV를 보거나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당연히 이 아내분은 떠나야 돼요. 이 아저씨 옆을 떠나야지. 떠나야 되는데도 그 자리 계속 지키고 계세요. 이게 마치 병간호하는 그런 거 같은 거야. 근데 그런 정말 거 아프다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이 알코올 중독은 또 다르거든.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 제가 한번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알코올 중독자로 보이는 분이 마트에서 소주 먹는 거 제가 한번 그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몰라? 대낮에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여기 대형 마트 이마트였던 것 같은데 저 주류 쪽에서 딱 봐도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 이상한 아저씨가 노숙자 차림에 예, 이 페트 소주 있잖아요. 페트병 소주 1.5리터짜리 아니 작은 거 병보단 많이 들어가고 500짜리인가 그 있잖아요. 그거를 똑 따더니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서서 벌컥벌컥 마셔요. 병이면은 따기 힘들잖아요. 돌렸다는 거니까 따기 쉬운 거예요. 한 10초 만에 한 병을 다 마셨어요. 그걸 원샷을 했어. 원샷 하시고 잠가 놓고 그 자리에 놓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이거 무슨 시추예지 지금? 알중이네 그냥. 그래서 이거 봤어요. 봤더니 저는 솔직히 그렇게 술을 먹었으면 가는 길에 시식용 만두라던가 완자 고기 완자라든가 해물 완자 이런 거 찍어 드실 줄 알았는데 그대로 나가시더라고요. 원래 술꾼은 안주를 안 찍. 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술꾼은 안주 안 먹어. 여기서 니콜라스 케이지도 밥 못 먹잖아. 음. 계속 술만 먹죠. 엘리베스 슈가 이렇게 저녁을 차려주는데도 그걸 못 먹어요. 그리고 둘이 처음에 밥 먹자고 가서 어디 스파게티 같은 거 먹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예 한 입도 못 먹어. 계속 술 옆에 있는 칵테일 같은 거 마시죠. 그러니까 그 연기들이 정말 리얼하다는 거지. 난 진짜 리얼한 장면은 원샷하는 장면인데 그 병, 조그마한 위스키 병을 그냥 옆에 사람한테 한 잔 할래요? 그러면서 한잔 아, 한번 하려야 되는데 스트릿바에서? 그 스트릿바의 그 현란한 화면과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술을 마시는 장면이 왜 그러니까 약간 좀 누구야? 엇갈리게 니콜라스 케이지 립그로스 케이지라 그랬어요 지금. 그 엇갈려서 편집을 하는데 그 정반대되는 장면이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야 사실 그 20대의 감성으로 보면 퍽 하고 오는 거지. 그리고 이 정도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그 세라랑 처음 만났을 때 섹스를 못 하잖아요. 섹스가 안 되는 거지. 아이 거의 안 됐어 거의. 그러니까 이 저기가 안 돼서 발기, 이렉션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제대로 일어나질 못하는 거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끝내자. 우리 끝내죠. 발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뭐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야 최과장도 뭐해? 뭐 공감이 안 되세요? 응? 공감이 안 돼? 우리 중에 주사가 있는 애가 있네. 김 PD는 술 못 마시고 최과장도 술 잘 못 먹죠. 최과장도 먹으면 자는 스타일이고 네. 진욱이는 약간 업됐다가 자는 스타일인가? 그렇죠. 약간 업됐다가 자죠. 진욱이도 술을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제가 먹으면은 진짜 많이 먹어요. 진욱이 많이 먹어. 예, 많이 먹는데 저 사실 이 영화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네 참. 뭐? 한번 되게 취해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 보면 저 안 취한 지 한 진짜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렇지. 우리 너 학교 다닐 지금- 때나 많이 마셨지. 너 지금 잠에 취한 것 같아. 너 지금 목이 완전 잠겨가지고. 목숨도 완전 잠겼죠. 너는- 지금 새벽 2시 35분이네. 나는 이걸 이렇게 느껴. 술 취한 사람,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부들부들어지는 장면이 있어. 뭐냐면 술에 완전히 막 넘어가 있는 장면이 아니라 살짝 올랐을 때 그 유쾌한 게 있거든. 아니 뭐 그 약간, 정도야. 근데 그게 술을 많이 먹고 이제 망가지기 직전이야. 이 사람은 이미 끝난 건데 그 직전에 그 유쾌한 것이 사람을 왜 이렇게 끌어당기는지 모르겠어. 남자건 여자건.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 유쾌한 모습을 맨정신인 사람이 봐도 끌려요. 그니까. 재밌어요.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보이는 거야. 사실 짝 기록을- 취한 사람들은 귀엽지. 좀 음. 안 하던 얘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술 마실 때 좀 그래도 술자리를 갖는 거잖아요. 얘기도 많이 하고 좀. 근데 그게 좀 심해지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 자기 여친이나 남친이 술 마시고 좀 사람이 많이 변한다 싶으면 지금 당장 헤어지세요. 이거는 제가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사가 있는 사람은 헤어지세요 일단. 그거 못 고칩니다. 그 주사가 피해를 주는 그럼. 그런 주사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좀 술 마시면 좀 사람이 쾌활해진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괜찮아요. 주사는 점점 악화되고요. 정말 이 사람이 특단의 술을 끊거나 이러지 않는 한 계속 발전하고요. 그게 사람이 업된다라는 거는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피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세라처럼 지금 당장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예. 이 엉클 오샹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고 형, 언제 기회 되면 우리 한번 진탕 한번 마셔봐요. 제대로 한번 마셔보자. 내가 진짜 술 많이 먹고 네가 오샥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싶긴 나는 하다. 소주 반 병밖에 못 먹어. 우리 옛날에 술 많이 마셨잖아. 옛날에 많이 많이 마셨잖아. 먹었죠, 저희. 많이 옛날에 많이 그때 마셨는데 맨날 오바이트 했어요, 저. 먹고 술도 못 먹는. 최과장은 잘 못 이기더라. 네가 옛날에 나 상도동 작업실에서 오바이트 하던 거 생각난다. 수채꾼 형이 그쵸. 군대 가기 전에. 예. 거기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옷 다 베려가지고 들어오고. 형이 술 먹여서 그래요 그때. 얼마나 먹었다고. 나폴레옹 그 술 먹기 뭐 월남뽕 이런 거 치고. 이렇게 엄마 와. 라이롱뽕. 아 그렇죠. 근데 역으로 얘기해보자고. 남녀 관계 때문에 술 먹는 거야. 뭐 여자가 많이 나를 해, 괴롭히거나 떠날 것 같고 막 날 진짜 버릴 것 같고 그럴 때 술 먹어. 속상해서 먹을 수 있죠. 그럴 때 마시는 게 술이야. 야 네가 술 먹는 그 심정을 알아? 술 먹어봤어. 그런 때는 먹었어. 왜? 소주 한 잔? 아니 그때는 한 병 정도 먹고 그냥 쓰러져 본 적도 있긴 있어.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누구는 그러더라고. 이게 신의 음식이라고. 무슨 영혼에 무슨 작용하는 뭐라고 하는데 넥타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조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술은 그냥 일반 음식하고는 다른 거겠죠. 그 기능성인 것 같아. 그 기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역으로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경우가 이 니콜라스 케이지의 경우인 거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는. 예, 술이 그러니까 사람을 먹을 정도로까지 먹으면 참 미래가 없다. 그래도 가끔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면서 뭐 술자리 갖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거 정도는 좋은 것 같아. 근데 뭐 이제 그건- 사람이 건강이 술 먹고 안 좋아지는 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술자리를 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술이 몸에 굉장히 나쁘게 작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자리는 괜찮은 것 같아. 접대하고 이런 거 혹여 언젠가 술을 먹어야 되는데 조금만 먹고도 확 취한 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여기 다 나온다. 이 영화에 그걸 마음대로 이용하면 된다. 니콜라스 케이지처럼 니콜라스 케이지처럼만 하면 된다. 그렇죠. 취한 척. 그것 또한 처세술이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뭐 뭐 이상한 얘기라고 그래. 금주 캠페인 영화일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이 영화 보면 술 먹고 싶은 생각 좀 없어지죠. 그렇죠?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 술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한테는 일종의 이유를 달아주는 중간에 영화인데. 닉 케이지가 그 맥주 마시는 때는 좀 먹고 싶긴 하더라. 근데 이 영화 보면은 술 안 되겠다 싶더라고. 예, 아무튼 그런 자, 생각하셔야죠. 술 지나친 과음은 저는 지금 조진다. 목이 완전 잠겨서 지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네요. 목소리 괜찮은데?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 잘 자요. 라스베가스를 떠난 거는 결국은 술로 떠났죠. 술로 떠나는 술 영화, 술술 넘어가는 영화였습니다. 예.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